교과서 128조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지난 시간에는 열강의 경제 침탈,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그 열강의 경제 침탈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바로 파란색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족의 대응 중에서 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방공령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공령이 이제 규정된 조약은 바로 1883년에 이 조일통상장정이죠. 이 조일통상장정에서 조선은 일본에게 이제 2가지를 얻고 1가지를 줍니다. 그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공령이고,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죠. 일본에게 주었던 것은 뭡니까?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자, 개항 직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무제한으로 이제 일본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시기를 A,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이제 B라고 하는데, 요 B 시기에는 그 쌀의 유출이 너무 심하면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서 지방관이 뭘 내릴 수가 있죠? 바로 방공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지도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방공령 사건이 1889년에 함경도 지역의 방공령 사건과 1890년에 황해도 지역의 방공령 사건인데, 바로 이제 이 가장 규모가 컸던 게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가 내린 그 방공령이죠. 방공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일본은 이 조선이 통보를 늦게 했다. 여러분들 그 조일통상장정 37칙 방공령 규정에 보면 한 달 전에 일본 영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통보를 늦게 하였다, 조선이 늦게 하였다, 또는 통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그 구실을 들어서 조선을 압박하죠. 결국 이 방공령 사건은 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방공령을 철회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내릴 수가 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일본에게 배상금만 지불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방공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의 대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B 시기에는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을 둘러싸고 상권 경쟁이 심화됐다 그랬죠.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우리의 수도인 서울에 들어와서, 한성에 들어와서 상점을 차리고, 또 그 개항장 이외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객주나 보부상이나 또 한성의 시전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B 시기에는 그러한 열강의 경제 침탈에 우리의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상권 수호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이제 우리 민족의 대응, 경제적 구국 운동이 되겠죠. 바로 이제 상권 수호 운동인데, 바로 그 청일 양국의 상인들의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의 상인들은 여기 보시면 대동회사, 장통회사 등과 같은 상회사를 세워서 청일 상인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강상인은 처음 들었던 상인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거상, 송상, 만상, 내상도 있고 경강상인도 있다고 했죠. 경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경자 강강자니까 한강을 얘기하는 거죠. 한강을 무대로 해서 바로 소금과 어물을 이제 운반해서 그 운송업으로 먹고 살았던 이 상인을 이제 경강상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강상인은 일본의 세곡 운반 독점 시도에 맞서 이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상권수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90년에 서울의 한성의 이제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벌이죠. 이 철시라고 하는 것은 가게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 열강의 청일 양국의 상권 침탈에 맞서서 바로 이제 이 가게문 닫고
투쟁을 벌이면서 외국 상인의 철수를 이제 요구를 했던 게 바로 1890년에 시전 상인들의 철시 투쟁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요 화살표 된 부분, 요 시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비시기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시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다. 요건 이제 1898년인데, 황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니까 바로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죠. 대한제국은 1897년에 수립됐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한성의 시전 상인들이 황국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을 보호하고 외국 상인들은 이제 불법 행위를 이제 막으려고 했었던 바로 이제 요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본의 어떤 그 금융 기관의 진출에 맞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이제 조선은행이 설립이 됐고요. 뭐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도 설립됐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에 대한제국 공부할 때 대한제국도 이제 근대적인 뭐 공장, 회사를 세웠다 그랬는데, 대한제국도 이제 중앙은행을 세워서 열강의 금융 침탈을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를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러한 회사 및 은행 설립 운동은 일본의 방해로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제적 구국 운동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세 번째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선 이권 수호 운동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아관파천 직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화된다. 그래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이권 수호 운동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이 독립협회, 서재필 등이 세운 그 독립협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이권 침탈에 맞서서 뭐 러시아의 군사 재정 고문도 퇴출시키고, 또 러시아 은행인 한너은행도 폐쇄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자, 부산 앞바다의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조차를 요구했는데, 자, 이 독립협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지어지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고, 보안에 또 나오네요. 자,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토지를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는데, 그걸 저지시킨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1904년에 보안회가 되겠고, 보안회와 세트로 알아둬야 될 회사,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것을 주장했던 농광회사,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민족의 대응. 자, 경제적 구국운동은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은 바로 이 밑줄 친 이거죠. 바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왔던 메가타가 여러 가지 이제 근대 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을 강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1905년부터는 이제 한일 의병 전쟁이 굉장히 이제 들끓었던 그런 시기니까, 그런 이제 의병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이 많은 이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장악을 했던 건데, 요 일본에게 빚진 돈 1,300만 원을 갚아서 일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인데, 자, 도시의 이름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시작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던 인물이 서상돈 김광재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서상돈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게 이제 서울에서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채보상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남자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서 이제 모은 돈을 이제 이 기부를 하는 거죠. 모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 반지를 빼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데, 이 국채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바로 이 1900년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인기 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죠. 이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의 그 모금액을 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운동을 후원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왜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있었냐면, 이 공동사장이 바로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입니다.
한국 이름 배설이죠. 영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매일신보, 영국과 일본은 자 영일 동맹관계죠. 그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이게 이제 크게 다른 신문에 비해서 큰 탄압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국제보상운동은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의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이제 했던 건데, 이 국제보상운동을 당연히 자 통감부는 일본의 통감부는 반일운동으로 규정을 하죠. 일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바로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대한매일신보의 공동사장 양기탁을 국제보상금 횡령 혐의로 이제 구속을 하면서 이제 탄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양기탁은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이제 선고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양기탁을 이제 구속을 하면서 국제보상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들어가게 됐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국제보상운동을 방해했던 것은 통감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한일 병합되기 직전인 1907년이니까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중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8쪽을 펴면, 자, 첫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 방공령을 설명했죠. 네모를 치기 바랍니다. 자, 가장 규모가 컸던 함경도에서 내렸던 방공령. 자, 그런데 일본이 조선이 통보를 늦게 하였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방공령을 철회시키고 배상금까지 받아냈다. 자, 밑줄을 좀 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모군란 직후에 이제 상권수 운동이죠. 자, 상해사도 설명을 드렸고, 경강상인의 증기선 구입도 말씀드렸고, 자, 1898년에 한성의 시전상인들 황국중앙총상회 네모를 좀 치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수 운동을 펼쳤다. 여기다 네모를 좀 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9쪽에 이권수 운동에서 자, 독립협회 동그라미 치고, 러시아의 군사재정고문 퇴출, 한너은행 폐쇄. 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네모.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 저지. 자, 앞에 독립협회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또 나옵니다. 여일전쟁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가소유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 요구했다. 자, 누구?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 그리고 셉토로 알아야 될 회사, 농광회사 밑줄. 자, 국제보상운동이죠. 자, 국제보상운동 1907년입니다. 네모를 치고, 도시 이름, 시작된 도시 이름 대구 동그라미. 자, 인물, 자, 서상돈 플러스 김광재까지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언론사 대한매일신보 네모. 자, 이 누가 방해하고 탄압했다? 통감부 밑줄.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탄압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